했으니까 아니냐? 초점이 거기 머리를 따라. 이건 안 됐나? 네, 들어요. 아, 내년에 하라고? 자, 지난 한 주도 시민들 잘 보셨습니까? 월요일 수업인데 꼭 이렇게 오후 늦게 하니까 마무리하는 기분이 좀 빠집니다. 기분이 내시고.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컴퓨터 아키텍처 얘기를 이제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제 첫 부분으로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라는 것을 결국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CPU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할 말로 표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연산되는 것인가, 좀 더 아랫레벨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아랫레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는 바이트 수준, 비트 수준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뭐 모든 데이터,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될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 다른 건 아니고요.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와 같은 정수, 실수 값들의 표현 방법과 연산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정수에 대한 것들이었고, 컴퓨터는 이진수, 부진수나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비트, 바이트 표현이지만 우리가 쓰는 정수 대부분이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좀 불편했던 것이 바로 음수의 표현이었고, 음수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이 모수의 개념, 특히 일의 모수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나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에서나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서 매우 편리하게 컴퓨터도 음수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유념해 줘야 될 것은 우리 소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게 부호와 비부호 타입이 다르다든가 혹은 내가 계산한 결과가 컴퓨터가 딱 정해놓은 어떤 한도 내를 벗어난다거나, 즉 이 컴퓨터는 32비트를 가지고 인티저를 표현하도록 했다라고 만들어진 아키텍처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그런 아키텍처라면은 내가 프로그래머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정수를 이해할 때는 키워드가 오버플로우 혹은 모듈러라는 것입니다. 정수에 있어가지고 그 외의 모든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수학으로 대부분 그 임플리멘트가 되는데, 내가 정해진 사이즈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오류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버플로우와 연산 결과가 모듈로 연산해서 된다라는 것들을 핵심이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쭉 여러분이 혹시나 교재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훨씬 더 이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산수학에서 불린 엘제브라 파트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막 수학적인 개념을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복잡한 것들이 결국은 다 비트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에 보스의 그 매력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게 사인드든 언사인드든 실제 CPU는 모두 다 그냥 비트로 처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언사인드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서 사람한테 보여질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만 관여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샘플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부호, 비부호형의 타임 매칭, 미스매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오버플로우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이해 보수의 수학적 표현, 사실은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꼬치꼬치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거의 제가 장담컨대 또 한 2, 3개월 지나면 잊어버릴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성질이 있었다는 거. 내가 컴퓨터에서 C든 뭐든 프로그램을 할 때 컴퓨터가 알고 있는 숫자와 사람이 알고 있는 숫자에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느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목은 플로팅 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 정수 했다면 이번에는 실수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산수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수라는 것은 뭐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유리수는 뭐 무한 소수, 유한 소수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컴퓨터는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학적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트들로 표현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거 여러분들 무시하고 혼자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넥스트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다 들어봤을 것들이고 대략 왜 이렇게 되는지 왜에 대한 한마디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질문, 이 질문 예습해보라고 했던 것들 한 번씩 생각해봤으면 오늘 수업의 대부분 다 한 거죠. 그래서 수업의 내용 자체는 IEEE라는 컴퓨터, 전기전자, 표준화 기관에서 만든 컴퓨터가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고 이걸 어떻게 외우나 하겠지만 우리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좀 따분하게 이걸 좀 알아두고 그 원리를 이해해두면은 다음에 그 내용은 잊어버릴지라도 그 원리나 우리 프로그래밍의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은 좀 몸에 익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매 학기 혹은 한 학기씩 걸러가는 다식을 할 때 다시 복습을 합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뭐 노멀라이즈, 디노멀라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잠깐 잊어버려요. 또 다시 살펴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정도 입장에서 꼭 그 방법을 꼬치꼬치 다 외운다기보다는 왜 컴퓨터는 CPU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그러면은 일단 이제 넘어온 게 그 실수,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분수처럼 표현되면 150분의 47 이런 숫자 또는 0.150.46 321 이런 숫자 이런 숫자를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음수 했던 것처럼 이걸 어쨌든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10진수 못 쓰고 10, 11, 00 이런 것들 2진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2진수로 이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32비트인데 비트가 표현되어 있는데 어딘가 점을 딱 찍어요. 이게 점이 있다라 가상의 점을 찍는 거죠. 우리 이것도 10진수도 그냥 0부터 1까지의 이런 1, 5, 0, 4, 6, 3, 2 이런 것들 라인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찍느냐 여기에다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이제 실수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진수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점을 찍으면 됩니다. 점을 찍어 놓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점수로 생각했으니까 있죠. 1,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이 값의 10진수 변화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이 수학은 이미 산수를 알고 있지만 그럼 이쪽은 소수점 오른쪽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거다. 그래서 1 비트들이 1, 0 있으면 각각 이거 있었죠. 음수가 아닌 경우에는 i는 1부터서 0부터 세야 되나요? n까지 비트 i 곱하기 2의 i승인데 여기는 0이 아니겠죠?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것이 표현하는 어떤 값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 5와 4분의 3, 2와 8분의 7, 1과 16분의 7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산수니까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17수지만 2의 n승으로 표현되는 것들 쉽게 이렇게 일단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반차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시프트 될 때, 오른쪽 시프트 될 때, 왼쪽 시프트 될 때, 소수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대라고 반전을 시켜놓고 그냥 비슷한 거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정수는 크기로서 모든 게 그 순서가 지어졌었죠. 1이라는 값의 크기, 2라는 값의 크기, 100이라는 값의 크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쭉 가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못하니까 이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컴퓨터로 정수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보게 되면은 크기는 그냥 여기 1과 2 사이입니다. 1과 2 사이인데 이것이 필요한 유효 숫자, 그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말 그대로 유한 소수일 수도 있고 무한 소수일 수도 있고 꾸준히 커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보예요. 정보이기 때문에 정수는 크기만 표현하면 되지만 실수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트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32비트 이상. 그래서 여기에 1과 2 사이에 아주 좁은 숫자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트가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비트는 32개밖에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데 이거 있고 또 다른 거는 우리 그 십진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분의 1이라는 값, 3분의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십진수로 소수 점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0.33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십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진수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3분의 1 딱 눈에 보이는 이런 뻔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값을 뭔가 제한된 이 정보로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진수에는 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아마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흔히 사용하는 10분의 1, 0.1이라는 값 0.1이라는 값 너무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이진수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이 표현 방법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히 반복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써놓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 10분의 1을 이진수로 바꾸시오. 0.1을 이진수로 바꾸시오. 아마 그 정수 부분을 바꾸는 거 잘 알고 있겠지만 소수 아래 부분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위 정수 부분을 나누기 계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n이 있으면 이걸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여기 나온 거 가지고 비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소수 아랫부분은 2를 계속 곱해가면서 나중에 딱 떨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나오면 1,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0.1이라는 이런 흔한 숫자조차도 이진수로는 정확한 값을 유한한 범위 내에서 아무리 만진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점을 어딘가 찍으면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이진수로는 어쨌든 분수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32비트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32비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뒤에 얘기했지만 정밀도 여기서 1과 2 사이의 작은 간격이지만 이 위치 딱 이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1점 얼마일 텐데 나는 딱 이렇게 선을 쉽게 그었지만 이걸 숫자를 표현해 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막 많은 소수점이 필요한 숫자일 수 있거든요. 이걸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가면은 이걸 원래 찍어요. 이 빨간 점을. 자, 우리 그러면은 인티저는 여기가 찍혀져 있다고 하고 컴퓨터에서의 소수 실수는 좀 봐가지고 그럼 어디가 아까 32비트니까 중간 16비트 16번째 비트가 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모든 게 다 위쪽에 16자리, 아래쪽에 16자리 숫자가 다 표현됩니다. 그런데 실수는 간혹가다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0 또는 1.1 이렇게 표현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뒤에 한 자리밖에 없는데 이게 전체 32비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땠냐면 제일 큰 값이 그 언사임블 맥스가 42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32비트를 표현하고 있는데 소수점을 표현하다 보니까 16자리 여기다 다 줘버리고 이쪽 16자리만 쓸 수 있게 돼가지고 훨씬 작은 6만 5천 이 정도 아주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쪽 옮겨가지고 16번째 자리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난 크게 줄게 하면서 그래서 소수점 표현해야 되니까 이쪽에 한
30번째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쪽으로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크기는 무지 좀 커졌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정밀도 부분에서 이 소수 1, 2, 3, 4 이 사이를 두 비트만 표현한다면 네 가지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이의 값은 네 가지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타내지는 않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실수를 표현하는 데는 한 이렇게 두서너 가지의 뭔가 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하나 딱 점을 고정해 놓은 것도 뭔가 찝찝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크기에 의해 가지고서 크기가 어디서 오히려 정수가 더 작은가. 여러분 느낌상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 해봤으니까 플로팅이라는 자료 구조는 인티저보다 훨씬 큰가 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로팅 이런 실수의 계산은 더 큰 값을 보통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 표현하기 힘들고 또 소수점 아래로도 무한히 많이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또 무한히 많은 정보 비트가 조절을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표현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해 보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이 실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냐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여기에 있는 IEEE의 표준 754번 표준입니다. 그 IEEE 표준을 많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죠.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배운 여러 가지 HTTP 프로토콜, 또 뭐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프로토콜 이런 것 등등이 다 IEEE 11.2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번호가 다 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음수 표현을 할 때는 이해 보수라고 누가 정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해 보수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느낌을 보시면은 이건 왠지 이런 원리로서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가는 게 아니라 IEEE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정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약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수의 표현 방법은 정말로 좀 전에 들었던 두세 가지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실수에 가깝도록 만든 것을 누군가 정했다는 거죠. 수학적인 원리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킬 때 이 표준 번호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더 우리가 좀 흔히 쓰는 말로는 플로팅 포인트 표현법, 우리 이제 이번 강의 제목도 이렇게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맨 첫 번째 소수점을 딱 고정시켜 버린 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죠. 32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고정시켜 버리면 이쪽이 쓰다 보면 이쪽이 작은 숫자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이 좀 아쉬운 숫자가 있을 수 하는데 숫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소수점이 왔다 갔다 플로팅 떠 있다는 거죠. 포인트가 플로팅 떠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 값에 따라 가지고서 이 32비트 안에서 이 점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일단 이것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은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IEEE 표준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거고, 저도 이거 배경은 잘 모릅니다만은 책을 읽어보면 이때는 컴퓨터 아키텍처 설계자들의 그 어떤 제안보다는 이런 수학을 숫자를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제안이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으로는 뭐냐면 컴퓨터는 좀 그지 같아졌다. 이 값을 다루는 게 이런 정보를 다루는 게 CPU 입장에서는 무지무지까지는 CPU 입장에서 꽤 불편하다. 우리 인티저 이해 보수 표현에는 CPU가 불편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CPU는 이게 음수건, 이게 모수건, 어사인 상관없이 무조건 다 비트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걸 따라서 컴퓨터 동작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는 좀 복잡한 일을 합니다. 요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 게임이니까 그래픽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요즘에 나오는 그래픽 하드웨어를 보면은 그래픽 카드라는 게 펜, 이따만씩 달린 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 거기에 GPU가 붙어 있고 또 메모리가 뭐 그래픽 메모리가 또 얼마나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웬만한 여러분 PC 플랫폼의 그 CPU나 메모리보다 그래픽 카드에 달려있는 CPU나 그래픽 메모리가 더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들 뭐 4, 50만 이상짜리들 이런 것들 보면은 즉 그래픽이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부분이 다 이런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수학적인 그래픽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한 CPU 명령어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한 CPU를 만든 게 바로 GPU라고 하는 그래픽인가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우리가 CPU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그런 것들만 다른 거죠. 그래서 CPU가 이런 플로팅 포인트 계산하는 것들은 꽤 어려운 복잡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CPU가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빼놓은 게 바로 그래픽 CPU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에서의 결론은 앞에서 이제 그런 모티브에 따라 가지고서 컴퓨터가 비트로 실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여기서 결론은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건 없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방법은 CPU의 비트 처리인 그 간단한 CPU 기계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IEEE 저 표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플로팅 포인트 숫자를 좀 더 정밀하게 다룰 때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죠. IEEE 기관에서 이제 정의를 이거 지금 앞으로 나온 거는 사실 정말 그래서 좀 따분하다고 좀 했죠. 오늘 수업의 한 반 정도 시간은 그냥 정말 고등학교 때 수업 듣는 것처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모티브를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면 그나마 좀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계속 외우고 있으라가 아니라 이번 우리 수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수업에서는 이걸 제대로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도록 요구를 하겠지만 그 정도 연습을 해두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를 다룰 때 프로그래머가 주의할 사항들 여러분이 좀 몸에 좀 잘 익혀 그러는 거가 되겠습니다. 좀 꼬였는데. 네. 아무튼 자 보죠.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좀 전에 이제 뭐 점을 찍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었는데 플로팅 포인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임의로 옮기기 위해서 소수점이 몇 번째 있다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요. 부호, 음수냐 양수냐, 부호하고 유효 숫자하고 그게 지수로서 얼마나 큰 값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너무 사소한 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120.456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가 점이 이거 고정됐잖아요. 이거 고정됐다고 합시다. 인정하고 그럼 이 점이 고정되지 않고 점의 위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잔다면 그냥 나는 120.456 요것만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표현하려면 이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은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의 실수를 이렇게 점을 포함해서 표현하지 말고 점은 없애버리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잖아요. 인티저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유효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인티저하고 그것의 어떤 지수적인 크기 그리고 이건 10이라는 미수가 정해졌으니까 2라는 미수가 정해졌으니까 이것과 이렇게 진짜로 10의 3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트 표현에다가 여기 32비트입니다. 32비트 안에다가
유효 숫자 12046 이건 10진수인데 이제 이걸 이진수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게 뭐 12046이 뭐 11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이런 유효 숫자 값을 인티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인티저가 실제 값을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의 몇 승이더라 라는 거죠. 이것도 뭐 내가 원한다면 뭐 32씩 크면 좋겠지만 승수는 사실 뭐 2의 100승 이 정도만 돼도 0부터 100까지만 돼도 꽤 큰 수죠. 꽤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2비트면 사실 2의 32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지수를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이면은 2, 5, 6, 8비트니까 7비트만 있어도 1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의 100이라는 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거 곱하기 2의 100승 이런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일단 첫 번째 맨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줬던 거 32비트 어딘가 소수점을 딱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으면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찍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딱 아이디어를 낸 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표현 자체에는 소수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그럼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냐? 여기서 m, 유효 숫자,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 5까지.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인티저하고 똑같아지는데 여기가 0승이면은 이게 1이 되는 거고 1승이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0이면은 양수, 이게 1이면은 음수 뭐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를 나눠 가지고 이만큼의 유효 숫자와 이만큼의 지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좀 언밸런스하게 나눠진 것 같지만 아까처럼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소수점 아래에 적어지는 이런 문제는 없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한 게 바로 이 수학자들이 제안한 IEEE의 컴퓨터가 부분 소수점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실패한테 그지 같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바로 그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2의 보수 표현에서는 2의 보수를 구해서 비트 패턴을 구해보면 그 비트 패턴이 원래 숫자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거의 비트 패턴과 마이너스 100의 비트 패턴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마이너스 비트 패턴 속에 2의 보수 2의 x승 마이너스 이게 w승이라고 했죠. 32승 마이너스 x 라는 이 마이너스 x가 포함되어 있었죠.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비트가 넘어가면서 없어지는 뭐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비트 패턴인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 비트 패턴 자체는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120.456과는 다른 비트 패턴이 될 거예요. 보면 비트 패턴이 될 텐데 이거는 진짜 달라버린 거죠. 이 전체를 이 비트 32비트를 내가 곱하거나 더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거하고 이 숫자 하나하고 더하기 10.678 이런 숫자가 될 때 이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비트를 그냥 비트 y y 더하기 그냥 더해버려가지고는 이더셈이 안 된다는 거죠. 뺄셈도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복잡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마치 여러분은 그냥 플로팅 포인트 변수로 정의해가지고 덧셈을 해버리지만 CPU 입장에서는 그 플로팅 포인트 값의 진짜 값을 알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함수가 나오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끄집어내고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체 32비트 변수 하나가 좋지만 CPU는 내부에서 이거 끄집어내고 이거 끄집어내가지고서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회로가 동작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자들의 입장이냐 컴퓨터 하드 설계자 입장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 비트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소수점을 딱 한정 짓지 않고 꽤 또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32비트 컴퓨터라면 이게 보통 한 8비트 정도 됩니다. 8비트면은 256 0에서부터 256이에요. 꽤 2에 256승, 뭐 2에 128승 꽤 큰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32비트 안에서 어쨌든 표현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 설명된 게 뭐 1.0과 2.0, 0과 1.0 사이고 이 값과 동일하지는 않다, n 것과 동일하지 않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 뒤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인텔 아키텍처 대부분 다 사실 인텔뿐만 아니라 IEEE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IEE에서 32비트 아키텍처이면 이걸 1비트, 이걸 8비트 쓰고 이걸 선생님 써라라고 딱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컴퓨터를 실제 임플리멘트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32비트 워드에는 이 정도 비율로 지수 부분과 유효 숫자 부분을 쓰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더라라고 해서 정했고, 요거는 지금 뭐 인텔이든 또는 ARM이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로 인텔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32비트 아키텍처 ARM이든 또 우리 저 인텔이든 이런 32비트 자료 구조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로팅, C 같은 걸 쓰고 있는 플로트라는 자료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는 인트나 플로트나 똑같이 4바이트 32비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32비트 값만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트 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트는 2의 보수 형태로 해가지고서 저 그대로 그냥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10진수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플로트는 여기에 뭔가 비트들이 있는데 이 비트 자체로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64비트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11비트, 52비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디드 프리시전이라고 해가지고서 80비트짜리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리시전,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 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이전 정수를 이해할 때 키워드, 첫 번째 얘기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오버플로우, 정수 크기가 32비트 밖으로 오버플로우,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2의 32승으로 나머지 연산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실수 표현에서의 이 플로팅 포인트 표현에서의 키워드는 실제 이해할 때 키워드는 요겁니다. 정밀도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된 거는 사실 크기는 실수도 오버플로우 생겨요. 엄청나게 큰가? 여기 2의 이 정도인데 2의 5232승짜리 수 이런 거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크기가 넘어가는 것도 표현 못하는 건 맞는데,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키워드니까 실수 표현에서 더 심각한 건 이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유효 숫자죠, 유효 숫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문제지만 내가 흔히 쓰고 있는 1과 100 사이에서의 수인데 50점 얼마 해가지고 꽤 뭔가 좀 그래픽 같은데 함수가 막 좀 복잡해가지고서 밑에 자릿수로 막 50짜리 이런 게 필요해. 나는. 근데 그 50짜리까지 얘는 표현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23자리, 소수점 아래 23자리, 이진수로 23자리, 52자리 이런 거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갈 때도 그러니까 큰 수도,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가 아니라 소수점 위쪽 숫자라도 23자리로만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자 여기 보세요. 크기는 이걸로 2의 256승, 2의 틀린데 2의 127승까지인데 2의 100승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3비트만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만 하더라도 32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여러분 언뜻 보면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분명히 크기가 엄청 크니까 4기가보다 더 큰 값을 얘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4기가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4기가계 42억 개의 정수를 얘는 다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점 이제 결론을 제가 얘기해 버렸는데 프로그램할 때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플로트로 선언해가지고 가면은 저도 이제 한동안 그런 이제 착각에 빠졌을 때가 있는데, 플로트로 선언해보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간다. 인티저든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조차도 여기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다 정밀도 때문에 생긴 거고, 그 정밀도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몇 비트를 가지느냐에 따라 있는 거죠.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곱이 남았어요. 이게 좀 이제 지루한 게 한 곱이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수학자들이 막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있었죠. 이 정밀도 문제. 한 비트가 아까운 거예요. 한 비트가 더 있으면 좀 더 정밀하게 소수점 안에 더 나타날 수 있고, 한 비트가 더 있으면 더 나타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걸로 이 수업 이거 많이 하면 꼼수로 그렸습니다. 꼼수로 그려가지고 좀 더 알차게 이 32비트, 뭐 64비트를 알차게 나타내보자 라고 꼼수를 부르다 보니까 방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은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 이게 숫자고 이게 실제 어떤 값을 가지는데 컴퓨터한테서는 이 값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값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요걸 좀 더 정밀도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꼼수를 나타내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봤던 그 기본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요. 어떤 숫자는 노멀라이즈드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숫자는 디노멀라이즈드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본 원리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좀 말하기 특수값이니까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이 뒤에서 내용을 보겠지만 이쪽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 노멀라이즈드라고 말한 것은 노멀 정상이잖아요. 뭐 정규라고 하는 정상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노멀라이즈드 비정규화된 값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도 습관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저쪽 이 마을에 있는 강시에서 하다 보니까 칠판과 지우개 위치가 선생님이어서 여기 강시에서는 헷갈리네요. 이게 이제 어떤 숫자의 분포라고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이제 숫자 표현으로 1, 2, 3 인티저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CS 표현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숫자, 엄청 큰 숫자 이런 것들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게 복잡해요. 두 가지 사실 꼼수가 있습니다. 쓰기까지 꼼수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한 가지가 비트를 아껴보자라는 거예요. 한 비트라도 아껴보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정밀하게 표현한 소수점 아래에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크기로 이렇게 더 엄청 커지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게 23비트, 32비트 아키텍처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23비트밖에 없는데 앞에 뭐 하나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숫자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라면 여기는 어딘가 0이 아닌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 10자리가 됐던 소수점 아래 뭐 2자리가 됐던 이게 모두 다 0으로 표현됐다. 모두 0.000.000이다. 그러면 이건 0인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0이 아닌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면 0이 아닌 값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수라면 어딘가에 1이 있는 거죠. 10진수라면 1에서 9까지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m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할 때 이 m이라는 숫자에는 어딘가 1이라는 게 있어요. 어딘가. 점이 여기 찍죠. 모르는데. 그래서 그 맨 처음 나타나는 1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비트에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해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이 다음에는 이제 0이 다 0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0 3개 오다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111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맨 첫 번째 일은 비트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항상 1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서 23비트를 이만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꼼수로 부르긴 했지만 여기서 23비트인데 24비트 숫자를 표현한다는 거죠. 24비트.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비어 표현. 자, 그러면 한 비트를 벌어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0.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방법으로 다 모든 숫자가 일관성이 똑같은 비추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버리면 한 비트를 얻겠죠. 방금 얘기한 거. 0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눴어요. 0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1비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듣기에는 0 하나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 1비트가 엄청 소중했던 겁니다. 정밀도 1비트가 엄청 소중해가지고 이 방법을 굳이 고집을 했어요. 고집을 하고 나니까 0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0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칙성에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이걸로 0 하나만 표현한 게 아니라 0 하나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규칙성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구별했느냐?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구별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이 그림 어쨌든 이걸 베이스로 하니까 요거는 이 숫자고 요 값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게 0일 때 이 지수 값이 0일 때는 0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게 1일 때는 요게 1이 아니라 0이 아닐 때는 한 비트를 버는 방식으로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이 0은 0이라는 숫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가 0이라는 거죠. 2가 0인데 2가 0이라도 m은 이만큼 다양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곱한 0, 2의 0승하고 여기다 곱할 수 있는 숫자는 요만큼 2의 23비트면 2의 23가지의 비트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 비트 벌자라는 거에서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걸 0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0 숫자 하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0부터 해가지고서 그 유효 숫자 2의 23승까지 수준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0부터 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0에 매우 가까운 맞춤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표현한 방법을 이제 근본을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수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고 정수 하나 사이가 아니라 사실은 2의 n승 1, 2, 4, 8, 16 이런 식으로 2의 n승마다 이 안에 숫자를 몇 개 표현할 수 있고 이 안에 숫자를 몇 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숫자를 몇 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0에 가까운 것은 별도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 0에 가까운 쪽은 2배로 많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우 작은, 1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일단 표현을 했는데 0을 포함해가지고 0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또 한 번 더 같은 아니라 여기 값 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2의 23승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촘촘하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발효가 됩니다. 그게 두 가지. 0을 1비트를 벌자. 그래서 0을 표현하는 방법. 이 꼼수 때문에 두 가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0 주변에서 보다 정밀하게 두 배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들어만 두시고요. 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걸 너무 계속 땡겨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뒤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그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사실 귀찮은데 이렇게 된 것도 귀찮은데 또 한 번 더 귀찮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인 값을 언급하지 않고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실제 구체적인 값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운한 것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몇 장 슬라이드가 진짜 그 방법입니다. 진짜 그 방법을
이번 시간과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수식어가. 첫 번째, 정교화 값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 이 수식과 이 그림은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수식과 이걸 틀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뭐냐? 결국 이 수식으로 표현된 진짜 숫자예요. 진짜 숫자를 이 비트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교화된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어떤 그냥 사람이 알고 있는 실수가 이런 표현으로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이걸 이 밑에 어떻게 넣을까 하는 것은 S 값을 어떻게 구할 거며 ESP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거며 플래그라는 유효 숫자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용어가 조금씩 막 섞여 있는데요. 그 ESP, 이건 익스포넨트라고 해서 그냥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데 보면 유효 숫자에서 멘티사의 앞머리인 M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프랙셔널 파트 이래가지고서 비율 파트에서 F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크게는 같은 의미를 가리키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는